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각형인 면으로만 둘러싸여 있는 입체 도형을 다면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여기 용어를 보면 면 알고 있죠? 다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다각형을 우리가 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림에도 표현이 되어 있죠? 여기 면, 그쵸? 여기 보면 우리가 사각형인 면이 있고 여기는 삼각형인 면이 있네요. 그쵸? 그리고 모서리, 다면체를 이루고 있는 다각형의 변을 우리가 모서리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오면체는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여기도 하나, 둘, 셋 이렇게 있고 밑에도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모서리가 9개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사면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이렇게 6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다면체를 이루는 다각형의 꼭지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꼭지점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고 얘는요 하나, 둘, 셋, 4개 이렇게 있네요. 다면체는 그 면의 개수에 따라 4면체, 5면체, 6면체라고 한다. 그래서 면의 개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 5면체는 면이 하나 밑에 있으니까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5개 있고 요 사면체는 밑에 하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옆에 하나, 둘, 뒤에까지. 그래서 총 4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면의 개수에 따라 이 다면체를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설명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의 두 입체 도형은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둘 다 면의 개수가 6개이므로 6면체이다. 그쵸? 그래서 얘도 6면체이고요. 얘도 6면체예요. 그쵸? 그런데 얘를 이렇게 뾰족한 게 있죠? 그래서 얘는 뿔이라고 얘기하고요. 얘는 이 밑면이 사각형이죠? 그래서 뭐 사각기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서 배울 거고요. 면의 개수가 4개 이상이어야 입체 도형이 되므로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면체는 사면체이다. 우리가 이렇게 되고요. 사면체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이고 삼각형으로 둘러싸여지는 삼각뿔이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사면체.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면의 개수가 4개 이상이 되어야 입체 도형이 되므로 면의 개수가 가장 적은 다면체는 사면체이다. 얘가 면의 개수가 가장 적다. 사면체는 각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가 3개이고 이 꼭지점에 모이는 면의 개수도 여기 하나, 둘,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삼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는 삼각뿔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삼각뿔이다. 원기둥, 원뿔, 구와 같이 원 또는 곡면으로 둘러싸여진 입체 도형은 다면체가 아니구나. 그쵸? 그래서 이 다면체가 되어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 면, 모서리, 꼭지점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곡면이나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면체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면 다면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몇 번이겠습니까? 우리가 2번과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2번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다면체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죠. 그래서 다면체에는 각기둥, 각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각뿔대까지 우리가 총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두 밑면은 평행하면서 합동인 다각형이고 이 밑면이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행하면서 합동이다. 그리고 옆면은 모두 직사각형인 다면체. 옆면은 이렇게 다 직사각형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런 걸 뭐라고 한다? 각기둥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밑면이 오각형인 오각기둥을 먼저 본 겁니다. 밑면이 다각형인 모양에 따라 삼각기둥도 있고 사각기둥도 있고 오각기둥도 있겠죠. 그쵸? 그러면 삼각기둥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기다가 우리가 그려보면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생기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 삼각기둥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각기둥의 높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둥의 높이라고 합니다. 이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둥의 높이, 그쵸? 그리고 여기 밑면, 그리고 옆에 있는 얘를 옆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얘는 각기둥일 때 어떻게 될까요? 위에 2개가 있고 옆에는 오각기둥이라고 하면 그 5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밑면 2개랑 그 다음에 옆면의 개수가 그 오각기둥이면 5개,
육각기둥이면 6개. 그쵸? 그래서 이 n을 따라가기 때문에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2n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오각기둥이죠? 5개죠? 밑에도 5개죠? 그래서 우리가 2n을 따라가고 모서리의 개수는 3n이에요. 왜냐면 여기 밑면이 여기서 5개, 밑에도 5개고, 그쵸? 옆에도 5개죠? 그래서 우리가 3n으로 따라간다. 이런 오각기둥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삼각기둥에서도 같은 논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얘를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자? 그림을 그리면서 이해를 하고 이걸 꼭 외우고 싶으면 시험 전에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어떻게 하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런 식으로 그려보면서 규칙을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규칙을 찾아봐서 얘를 우리가 찾아봐도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각불에 대해서 볼게요.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삼각형인 다면체. 그래서 사각불 우리 이렇게 있고요. 삼각불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밑면이 이렇게 삼각형이고 여기서도 이렇게 우리가 생긴 거 이거를 우리가 삼각불. 오각불은 어떻게 생겼죠? 그러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이렇게 생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려서 표현을 해줄 수 있으면 얘가 오각불이 되겠다. 근데 보통 여기 대표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놨기 때문에 사각불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 높이, 그쵸? 수직으로 이렇게 그렸을 때, 그리고 이 면을 옆면, 밑에 있는 면을 밑면,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요.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이다. 왜냐하면 바닥면과 그 옆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n 플러스 1이고, 꼭지점의 개수도 n 플러스 1이다. 그쵸? 여기 하나 꼭 우리가 뿔이기 때문에 꼭 하나가 있어야 되고, 이 사각뿔이면 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4개가 생기겠죠? 삼각뿔은 이 밑에가 3개가 있는 거고요. 오각뿔은 어떻게 된다? 여기 5개가 있고 이 꼭대기에 하나씩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n 플러스 1로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모서리의 개수는 뭐가 된다? 2n이 되겠다. 그쵸? 여기 밑면에 대해서 4개가 있고 이 옆면과 관련돼서도 우리가 4개 이렇게 있네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삼각뿔에서도 마찬가지고 오각뿔에서도 같은 논리니까 2n이 된다. 맞습니까? 그래서 얘랑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다. 맞죠? 그 다음에 각불대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각불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각불이 아닌 쪽이다. 이 뿔이 아닌 쪽.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각뿔이 있는데 이 밑면과 평행하게 쌩깡 자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잘랐더니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이걸 뭐라고 한다? 뿔대라고 하고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무슨 뿔대? 사각뿔대라고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면인 다각형의 모양에 따라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요. 밑면은 다각형이고 옆면은 모두 뭐다? 사다리꼴이다. 옆면이 이런 식으로 사다리꼴 모양으로 생겼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각뿔대에서 평행한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얘를 바로 높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밑면, 그쵸? 밑면이 합동은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겼고, 옆면은 뭐다? 사다리꼴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n 플러스 2가 되겠죠? 사각뿔대라고 하면 옆에가 4개가 생기고, 그쵸? 밑면이 2개가 생기니까 n 플러스 2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뭐가 된다? 우리가 2n이 된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기 때문에 되고 모서리의 개수는 여기서 4개, 여기서 4개, 옆에서도 4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각기둥하고 각불대는 면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꼭지점에 대한 개수가 어떻게 된다? 동일하게 정리할 수가 있겠구나. 그쵸? 그리고 각불은 그게 조금 다르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정리를 해놨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옆면의 모양은 각기둥은 직사각형, 얘는 삼각형, 얘는 사다리꼴. 이렇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요. 머릿속에 꼭 속지가 된 친구들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그쵸? 여기 먼저 개념부터 보고 문제를 또 들어갈게요. 밑면이 정다각형인 다면체, 밑면이 정N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직사각형의 각기둥을 정円각기둥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사각기둥, 오각기둥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을 때도 옆면이 모두 뭐가 된다? 직사각형이 된다. 그리고 밑면이 정円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이등변 삼각형인 각불은 뭐라고 한다?円각불이라고 얘기를 한다. 밑면이 정円각형이고 옆면이 모두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인 각불대를 뭐라고 한다? 전円각불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겠구나. 정이란 글자가 들어가면 각불대에서는 사다리꼴이 아닌 등변 사다리꼴이 되고, 그 다음에 정円각불에서는 삼각형이 아닌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의 내용에 대한 연장선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봐도 되고요. 실전 문제에서 그려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각불은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같은 입체 도형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와 면의 개수가 우리가 어떻게 됐었죠? 여기 보면 면의 개수, 꼭지점의 개수가 같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한번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다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에서 모서리의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2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까요? 한번 우리가 이러한 뿔대를 한번 보자.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이거 사각뿔대죠? 그쵸? 꼭지점 몇 개죠? 꼭지점 총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래서 8개가 되고요. 모서리 몇 개죠? 모서리 12개죠? 그 다음에 면의 개수 몇 개죠? 6개죠? 그쵸? 그래서 항상 꼭지점에서 모서리 개수를 빼고 면의 개수를 더하면 2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실전 문제를 보죠. 다음 중 칠면체를 모두 고르면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사각기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면이 총 몇 개죠? 면이 6개죠. 그쵸? 사각기둥을 그려보면 이렇게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면이 6개가 생기고, 오각기둥은 밑면이 오각형인 게 2개 있고 옆면이 5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칠면체가 맞고요. 오각불은 면이 몇 개죠? 6개죠. 그래서 틀렸고요. 육각불이 칠면체 맞죠? 그쵸? 밑면이 육각형이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옆면에서도 6개로 우리가 삼각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칠각기둥은 면이 총 몇 개다? 9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칠각기둥의 면의 개수. 그럼 칠각기둥의 면의 개수는 몇 개라고 했죠? 9개. 그쵸? 12각불의 꼭지점의 개수. 12각불이면 밑면이 12각형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니까 꼭지점은 몇 개가 생긴다? 거기다 플러스 1한 13개가 생기고요. 오각불대에 대한 모서리에 대한 개수. 어떻게 됩니까? 오각불대는 여기다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해가지고 밑면에다가도 그리고 이런 식으로 또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내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위에서 지금 이렇게 꼭지점은 5개고 모서리는 여기서도 몇 개? 5개인데 여기서도 또 어떻게 되죠? 5개. 또 밑에서도 5개가 생기죠. 그래서 몇 개가 생긴다? 15개가 우리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9 더하기 13 더하기 15 이렇게 하니 얼마가 나옵니까? 22 더하기 15가 돼서 37이 정답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서리 개수가 27개인 각불대의 면의 개수를 S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각불대는 그래서 모서리 개수가 3n이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몇 각불대입니까? 우리가 9각불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렇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이거 27개가 다 되게끔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내용도 좀 알고 있자. 그래서 이 구각불대에 대한 면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옆면이 9개고 위에 아래 2개가 있기 때문에 11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몇 개가 되는 거죠? 위에 9개, 밑에 9개. 그래서 18개가 돼서 우리가 29가 정답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중 다면체와 그 옆면의 모양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오각기둥. 기둥은 직사각형이 우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삼각뿔. 그쵸? 우리가 삼각뿔은 삼각형이 맞고요. 뿔대는
사다리꼴 맞죠? 육각 뿔대도 그러면은 우리가 사다리꼴이 돼야 되는데 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5번 칠각뿔은 삼각형 맞죠?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말하세요. 칠면체이다. 그러면 면 7개구나. 그 다음에 두 밑면 서로 평행하고 닮음인 다각형이다. 그러면 각기둥도 될 수는 있는데 옆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우리가 뿔대가 된다. 그럼 뭐가 돼야 된다? 우리가 면이 7개 있기 때문에 무슨 뿔대? 오각뿔대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오각뿔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각뿔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칠면체이다. 면이 7개 맞죠?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이렇게 여기다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다. 밑면의 모양은 오각형이다. 맞죠? 그 다음에 옆면과 밑면 서로 수직이다 라고 했는데 이건 틀렸죠. 우리가 지금 기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뿔대를 하고 있잖아요. 뿔대에 대해서 좀 엄밀한 그림 다시 한번 보죠. 우리가 위에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옆면과 밑면이 항상 수직이 되는 건 아니죠. 그쵸? 이러한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 3번은 안 되고요. 꼭지점의 개수는 10개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밑에도 5개이기 때문에 되고요. 밑면의 평행에 자른 단면은 오각형이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볼게요. 꼭지점의 개수를 V개, 모서리 개수를 2개, 면의 개수를 F. 그러면 여기 항상 얼마가 나온다고 했죠? 우리 2가 나온다고 했고 3 곱하기 2니까 6이 정답인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면이 있습니다.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그래서 얘 7개고요. 모서리의 개수 볼까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쵸?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7, 8, 9, 10, 11, 여기 12. 그래서 여기 12개 나왔고요. 면의 개수 몇 개입니까? 면의 개수 여기 보면 여기 위에서 하나, 여기 둘, 그쵸? 그 다음에 셋, 넷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뒤에 맞습니까? 뒤에 다섯, 여섯, 그 다음에 7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죠. 밑에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얘 7개가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7 빼기 12 더하기 7이 돼서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우리가 6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떠한 내용을 배웠는지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다면체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면, 모서리, 꼭지점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면의 개수에 따라 달라진다. 이 다면체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원기둥, 원뿔, 구 같은 것은 다면체가 아니다. 그리고 다면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총 3가지 배웠죠. 뭡니까? 각기둥, 각뿔, 그 다음에 각뿔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식화시켜서 만들어는 놨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막 외울 게 아닌 먼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울 수 있으면 그때 가서 외워도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정다각형인 다면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요.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정円각뿔은 옆면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그 다음에 정円각뿔 때는 옆면이 등변 사다리꼴이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면체에서는 우리가 꼭지점 모서리를 뺀 거에다가 면의 개수를 더하면 항상 2가 된다라는 게 성립한다라는 것까지 좀 알고 있으면 좋았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들을 쭉 풀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잘 안 풀리는 친구들은 다시 한번 스탑시키고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내용들을 꼭 각인한 다음에 다시 풀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들을 우리가 쭉 풀어봤고 여러분들 것으로 꼭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